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 1 5번째 시간으로 힘과운동 4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먼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3가지 공식을 유도해보고 자유낙하 상황에 한번 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과서 21쪽부터 23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지? F는 ma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이 F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었고 요 m은 질량이었습니다. 물체의 질량. 요 a는 물체의 가속도였습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질량이 m인 물체에 어떤 힘이 R자 힘이 F가 주어지면 이 R자 힘이라는 것은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쳤을 때 합친 최종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R자 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5N이 작용하고 이렇게 2N이 작용한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이쪽으로 3N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때 요 힘이 R자 힘입니다. 요 두 개를 합친 힘, 이게 R자 힘입니다. 그럼 이렇게 R자 힘이 주어질 때 이 물체는 R자 힘이 주어지면 이게 원인이 된다 그랬죠. R자 힘이 원인이 되어서 이 물체가 A라는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힘 주는 방향으로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줬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 라고 여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식을 그대로 변형시키면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f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F는 ma 이 식으로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힘을 정의한 거죠. 힘에 대한 정의입니다. 힘은 뭐를 힘이라고 하냐? 힘이라는 거는 어떤 질량 m인 물체를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가속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뉴턴이 자신의 책에서 정의한 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뭐냐? 여기서 F는 MA에서 어떤 경우냐? 특수한 경우죠. F가 0인 경우죠. 0인 경우.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말로 풀면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는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힘의 평형 상태. 알겠죠?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F는 0인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0이면 여기서 뭐가 0이 돼야 되나요? 얘가 0이죠. 그래서 F는 0인 경우 A는 0이다. 이게 뉴턴 운동 제1법칙입니다. 그럼 이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나요? 두 가지 운동을 하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움직이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수밖에 없나요? 등속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빠르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속도라는 것은 방향, 크기가 있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의 변화의 속도 변화라고 하죠. 속도 변화. 이게 속도 변화입니다. 속도 변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고, 속도 변화라는 것은 방향이 변하든지 빠르기가 변하든지 방향과 빠르기가 동시에 변하든지 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죠.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방향 변화도 없고 빠르기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등속도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로 VT 그래프랑 ST 그래프입니다. 요 VT는 속도 시간 그래프고, 이거는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속도 시간, 위치 시간이라고 안 하고 VT, ST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로축이 V, 가로축이 T.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되겠죠. T의 단위는 초가 됩니다. 세크가 됩니다. 그죠? 위치는 위치 그래프는 단위는 미터. 미터는 세워서 똑바로 써야 되겠네요. 미터. 그다음에 시간은 초입니다. 초.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제 일단은 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그리고 잘 쓰고 이게 축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속도니까 일단 VT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등속도면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지? 그럼 속도니까 방향하고 크기가 있는데 방향은 이게 플러스 값이냐 여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냐 플러스 방향 속도냐 그래 그래프를 어디에 그리냐에 따라서 속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요 값을 나타내면 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 2m/s로 움직이는 물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러면 플러스 2 되는 곳에 플러스 2m/s 되는 곳에부터 1초가 되든 2초가 되든 3초가 되든 다 이 속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속도의 플러스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 그렇지. 속도에서 부호는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거는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하면 이거는 속도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값이 뭐냐면 여기를 이제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속도 시간 여기를 이제 T1이라고 합시다. T1. 그러면 T1까지의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이 면적은 그럼 이 면적이라는 거는 여기를 그럼 여기를 V라고 할게요. V. 여기도 그냥 T라고 합시다. T. T. 그러니까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V일 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이때,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랬죠.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V 곱하기 T입니다. V 곱하기 T. V 곱하기 T. 그러면 우리가, 속도 공식에서 속도의 정의에서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그랬죠. 델타 S. 그럼 여기서 델타 S는 뭔가요? 델타 S는 V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이건 시간 변화죠. 그럼 여기서의 시간 변화는 요 T에서 0을 뺀 게 시간 변화죠. 그럼 여기서 델타 T는 바로 T에서 0을 빼니까 이건 T에 해당되는 거고 요 V는 이 V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한 요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V 곱하기 델타 T랑 같은 거니까 이건 결국 뭘 구한 거냐? 델타 S를 구한 겁니다. 변위를 구한 거죠. 변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라는 거는 변위와 같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요 그래프의 면적은 이거는 바로 변위다. 변위. 됐죠?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변이.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변이에 해당된다. 그럼 이제 ST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봅시다. 원점에서. 처음 위치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을 때 등속도니까 예를 들어 2m/s라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2m니까 1초당 2m씩 가는 거죠. 그럼 1초에 2m 갔다. 그래서 1초 후에는 얘가 처음에 원점에 있던 애가 1초 후에는 2m짜리 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2초 후에는 또 2m 더 가야 되니까 4m 위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르겠다. 요렇게 직선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에서 요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2분의 4, 1분의 2 하니까 요 기울기가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2 하니까 요 속도랑 값이 똑같네.
그렇죠. 그럼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일반화 시켜볼게요. 그럼 이 값을 없애보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를, S, 여기를 T라고 할게요. T.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X의 증가량은 T에서 0을 빼야 되죠. 그럼 T 빼기 0.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S 빼기 0입니다. S 빼기 0. 그럼 이 T 빼기 0이 뭐냐면 델타 T였고, 그렇죠. S 빼기 0은 델타 S입니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는 뭐냐? 그럼 여기서 구했죠. 델타 T분의 델타 S는 이건 속도의 정의입니다. 속도의 정의.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여기서 S만큼 변한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위치하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요 기울기 값이 속도를 의미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에서는 이 두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그 물체의 변이에 해당된다.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된다. 그다음 ST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된다. 물체의 속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기울기니까, 그럼 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변함없이 계속 직선이죠.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공식을 이 그래프로부터 유도해내게 될 겁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게 뭐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요거는 언제 발생하게 되냐? 빨간색으로 다시 할게요.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러면 이거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원인은 뭘까? 해보면 지금 등가속도로 직선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등가속도 직선을 하려면 이게 결과죠. 결과.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F는 MA에서 가속도 여해를 만드는 원인이 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원인이라는 거는 R자임이 작용하긴 작용하는데 등가속도, 똑같은 가속도로 직선으로 보낸다. 그러면 똑같은 가속도가 생기려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데, 일정한 힘, 변하지 않는 힘. 그래서 일정한 힘, 일정한 R점이라는 거는 방향 변화도 없고, 방향 변화, 크기 변화가 없는 힘. 그러니까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체의 이쪽 방향으로 계속 F라는 이 R자임이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럼 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겠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질량이고. 그럼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m분의 F가 되는 거죠. 됐죠? 이거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입니다. 그죠? 됐죠?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가속도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건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가속도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속도의 정의. 가속도의 정의.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였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방법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속도 변화를 구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걸린 시간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2m/s로 움직이던 애가 4m/s로 움직이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2초 후에는 4m/s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2m/s인데 이게 2kg짜리라고 해볼게요. 2kg짜리가 2m/s로 가다가 2초 후에는 4m/s가 되었습니다. 가속도는 얼마 얘기해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속도 구하려면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구하는 거죠. 걸린 시간은 2초, 속도 변화는 4에서 2를 뺀 만큼 2m/s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1m/s를
다시 세크로 나눴죠. 그러니까 1m/s 제곱이 됐습니다.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는 m에 배웠으니까 2kg짜리가 이 1m/s 제곱으로 가속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작용한 힘은 도대체 얼마의 힘이 작용했길래 여기는 얘가 1m/s 제곱으로 가속됐냐? 이건 F는 m에 있으면 되죠. F는 m에. 그러니까 2kg짜리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인 거죠. 그럼 이거는 2kg/s 제곱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kg/s 제곱은 우리가 단위를 2N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 방법으로 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가속도 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알짜 힘이 주어지면, 알짜 힘을 알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가속도는 F는 m의 공식에 의해서 m분의 F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속도는 이 방법으로 구하지만 이게 가속도의 정의니까, 가속도의 뜻이니까 이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이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구해야 되지만 이 걸린 시간도 모르고 속도 변화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주어진 알짜임을 안다. 물체에 주어진 알짜임을 안다. 그럼 물체의 알짜임을 질량으로 나누면 바로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위는 역시 m/s 제곱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세 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겁니다. 하나는 AT 그래프고, 가속도하고 시간 그래프, 하나는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하나는 ST 그래프, 이는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T 그래프는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 값이 일정이 되겠죠.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 시간은 세크, 속도의 단위는 m/s, 시간은 세크, 여기도 시간은 세크 되겠죠. 위치는 미터. 됐죠? 단위를 이렇게 써주고, 여기만 대괄호를 했네, 내가. 그럼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를 일정하게 그리면 되죠. 이겁니다. 가속도를 일정하게. 이게 등 가속도 그래프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VT 그래프에서는 등 가속도 어떻게 그리냐? 시간당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속도가 V0였다. 근데 1초 후에 얘가 원래는 여기 있던 애가 1초 후에 요만큼 속도가 증가했다. 그럼 1초 후에 이만큼 속도가 증가했다고 해보세요. 이만큼 올랐다. 그럼 2초가 되면 등 가속도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죠. 여기 똑같아야 된다, 그죠? 요 간격이. 그래서 2초 후에는 속도가 요게 되겠죠. 그럼 3초 후에는 얘랑 또 똑같은 간격으로 요만큼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처음 속도가 여기고 여기부터 쭉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게 VT 그래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VT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럼 ST 그래프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보겠지만, 나중에 이건 처음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면 ST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 S가 T 제곱에 비례하는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 결과를 보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T 그래프에서는 뭘 보라 그랬습니까? ST 그래프는 뭐가 제일 중요한 값이라고 그랬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럼 접선 한번 그려볼게요. 접선, 시간에 따라 접선. 접선. 그럼 접선이 여기는 기울기가 처음에 완만했다가 여기서는 기울기가 급해졌죠. 요 기울기가 바로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속도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속도가 이제 커진 거죠.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 등 가속도 하는 거죠.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똑같은 값으로 크기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띠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2차 함수 형태를 띠면.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에서 이제 요거는 이 AT 그래프는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T 그래프에서 이제 이 면적을 한번 봅시다.
이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면적은 역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는 가속도고 가로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면적은 a 곱하기 t입니다. t. 그럼 t인데 요 t는 결국은 a 곱하기 t 빼기 0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델타 t인 거죠. 델타 t. 그럼 우리 가속도의 정의에서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a 곱하기 델타 t는 뭐하고 같은 건가요? 속도 변화랑 같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속도 변화입니다. 속도 변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은 요 A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요거는 바로 속도 변화랑 같다. 속도 변화량. 델타 V랑 같다. 델타 V랑. 됐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속도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자주 안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자주 안 나오는데 이 의미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그래프는 요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그럼 이 VT 그래프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이 VT 그래프는 요 기울기가 뭔지, 첫 번째가 요 기울기가 뭔지,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 했으니까 T만큼 왔을 때 요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 요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x 증가량은 델타 t입니다. 델타 t. y 증가량은 델타 v입니다. 그렇죠? 요 y의 증가량은 델타 v, 이건 델타 v고, x 증가량은 델타 t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요 기울기입니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v는 뭡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의 정의죠.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요 V하고 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가속도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그럼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아까 뭐였습니까? 면적.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는 면적은, 이거는 변이라고 했죠. 변이. 이건 변이다. 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든지 어떤 그래프든지 어쨌든 V하고 T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적은 변이를 나타낸 거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서 아까 우리 등속도에서 V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를 봅시다. 기울기가 빵이죠. 빵.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인 거라. 가속도 0인 운동이고, 이 면적은 변이에 해당된다는 거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VT 그래프를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세 가지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두구두구입니다. 이건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VT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VT 그래프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VT 그래프 미터 퍼 세크 세크입니다. VT 그래프를 그리고 어느 한 점을 표시를 해볼게요. 요 점을, 요 지점, 여기 속도를 V. 그럼 처음 속도를 V0라고 합시다. V0. 이건 처음에 0초일 때 V0로 V0로 가고 있던 얘가 시간이 T초가 되었을 때는 속도가 이제 V가 된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공식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를 가지고 구합니다. 기울기는 아까 뭐와 같다 그랬냐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랑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럼 요게 t고, 요거는 v-v0입니다. 이게 바로 델타 v죠. 델타 v.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러면 가속도는 기울기랑 같다면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t분의 델타 v다. 됐죠? 그럼 이거는 t분의 v-v0죠. 그럼 이 식을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얘랑 얘만 갖고 생각해 봅시다. 양변에 t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이거는 v-v0는 at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공식, v는, 요 v라는 거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는 이건 무슨 뜻이냐? 요 v라는 거는 나중 속도죠. 나중 속도고. 요 v0는 처음 속도. 그럼 at가 의미하는 건 뭐냐? at는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가속도의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그럼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죠. 그래서 a 곱하기 t 하면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중 속도는 어떤 물체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처음 속도가 5m/s였는데 속도 변화량이 3m/s 됐다. 그럼 나중 속도 얼마입니까? 8m/s죠. 그럼 이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시간의 변화로 구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렇죠. 내가 가속도 값을 알고 있을 때, 가속도와 걸린 시간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나중 속도를 구하려면 이 a 곱하기 t가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이게 핵심. at가 속도 변화량과 같다는 거.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꼭 써보길 바랍니다. v는 v0 플러스 at.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중요한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 이건 이렇게 말로 하면서 계속 연습 써봐야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값이 뭐라 그러냐면 이 면적이라고 하죠.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 그러면 면적은 뭐와 같다 그러면 변위랑 같다 그랬습니다. 변위. 그렇죠? 그럼 변위는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처음 위치가 0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변위는 면적입니다. 면적. 그럼 여기서 이 사각형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데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겁니다. 여기 이 사각형을 삼각형하고 사각형 두 개로 나눠서 요 1번 사각형하고 2번 삼각형을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여기 1번 사각형하고 2번 삼각형을 더해 줄 겁니다. 그럼 1번 사각형은 가로가 t, 세로가 v0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가로가 t고 세로가 v0. 그럼 2번 보니까 가로가 t입니다. 가로가 t고 세로는 이게 v-v0인데 이건 델타 v 있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은 at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이건 at입니다. at. 그럼 이거는 at.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각형 넓이는 v0t. 그렇지? 플러스 요거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t 곱하기 at에다가 t를 곱하니까 at 제곱.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됐습니다. 따라서 변위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식. 와, 쉽죠? 변위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0t는 처음 속도로 간 거리죠. 이제 v0에다가 t를 곱하니까 처음 내가 이 속도로 쭉 갔다면 이만큼 가는 거죠. 이만큼 갈 건데 이게 변이니까. 그다음 2분의 1 at 제곱은 속도의 변화량에 의해서 간 거리죠. 속도의 변화량에 의해서 간 거리.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 이 세 번째 공식은 1과 2를 연립합니다. 연립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과제로 제출하는데 과제가 뭐냐? 과제는 1식과 2식을 연립해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라는 공식을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를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도하냐? 유도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보면 V 1번식은 V는 V0 플러스 AT이고 2번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이 식이 되려면 보니까 어떤 함수가 없네. 어떤 그 문자가 없나요? 시간이 없죠, 시간. 내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할 때,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을 구하려면 다 시간이 몇 초가 지난지를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구하겠냐? 그죠? 그럼 시간을, 이 t에 대한 t를 소거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t를 소거시켜서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과제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리로스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공식 다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 두 번째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S.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 세 번째 식은 요 첫 번째 식은 기울기를 통해서 구했고, 요 두 번째 식은 변이를 통해서 구했고, 세 번째는 두 개 연립해서 풀었죠. 이건 수학적으로 그냥 연립해서 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변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변이 부분. 요 변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변이 부분을 보면, 그럼 아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요 VT 그래프에서 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럼 이건 T, V, V0. 그렇죠? 그러면 이 면적이 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면적을 아까는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나눠서 구했죠. 그럼 또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V하고 V0의 한가운데를 해서 직선을 딱 그립니다. 직선.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랑 어떤가요? 같나요? 다른지?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그럼 이 면적하고 1번하고 요 2번하고는 면적이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일로 쏙 집어넣으면 여기를 딱 채우면 그럼 결국은 이 사다리꼴 이 넓이는 결국은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식은 뭐하고 같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은 뭐랑 같냐면 요 가로 곱하기 요 세로랑 같은 거죠. 그럼 이 세로는 요 높이는 얼마냐? V하고 V0의 딱 가운데니까 절반 평균이죠. 2분의 V0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랑 이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식은 한번 전개를 해보면 요 식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2분의 1 V0T 플러스 2분의 1 VT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2분의 1 V0T 플러스 2분의 1 V는 아까 V는 첫 번째 식이면 V0 플러스 AT니까 V0 플러스 AT의 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2분의 1 V0T가 있으니까 2분의 1 V0T 더하기 2분의 1 V0T는 그냥 V0T고 더하기 여기 뒤에 있는 건 2분의 1 AT 제곱 되죠.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어차피 식이 똑같아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이 식을 봐야 됩니다. 이 식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가는 애나 얘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가는 거리나 변이나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여기서까지 간 변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V0에서 V만큼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간 걸 그냥 이만한 속도로 2분의 V0 플러스 V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갔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V0에서 V만큼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요 시간 t 동안의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평균 속도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 두 개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진짜 그야말로 평균을 구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원래 평균 속도라는 거는 평균 속도는 구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델타 T분 대 델타 S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간분의 변이,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구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는 특별히 평균 속도를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알면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엄청 쉽게 모든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3가지랑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방 그걸 자유낙하 운동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유낙하 운동은 정지한 물체를 가만히 놨을 때 중력만 작용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럼 중력만 작용한다는 말은 알짜 힘이 중력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물체는 어떤 가속도를 가지냐? 중력 가속도를 가지는 거죠. 중력 가속도 G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물체가 M이라고 합시다. M. 그럼 여기 작용하는 중력은 요 F는 mg입니다. mg. 여기 중력입니다. 중력. 이거는 바로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무게. 그렇죠?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g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의 가속도는 g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낙하하는데 낙하 거리가 h, 높이가 h고 시간이 t초 걸렸다. 시간 t초, 높이가 h인 만큼 낙하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 공식도를 써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입니다. AT 첫 번째 식. 그럼 V라는 말은 여기 바닥에 닿기 직전 요때 V가 얼마냐? 높이 H에서 그냥 자유낙하시켜서 가만히 탁 놨을 때 요 바닥에 도착할 때 속도는 얼마가 되겠냐? 걸린 시간이 T다. 그러면 이거는 요 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넣으면 되는데 자유낙하는 정지한 물체를 가만히 놨으니까 정지하면 처음 속도가 0입니다. 0. 그렇죠? 그다음 가속도 값이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그냥 GT가 됩니다. GT. V는 GT. 간단해졌죠, 식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거리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이동거리라는 거는 낙하 높이죠. 낙하 높이. 그래서 H고 이게 요거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A가 G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낙하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변형시킬 수 있는데 T에 대해서 풀면 루트에 G분의 2H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되게 신기하게 나옵니다. 낙하 높이만 알면 낙하 거리만 알면 얘가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는지만 알면 바로 낙하한데 걸린 시간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보지 않고도. 그렇죠? 이 G 값은 9.8m/s 제곱이니까 낙하 높이를 알면 바로 계산해서 계산기로 두드려서 낙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높은 곳에서 몇 미터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그 공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고 실제로 시간을 재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두 번째 공식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없애고 요 A는 G랑 같고 S는 H랑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V제곱은 2GH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봤지만 나중 속도를 시간을 모르더라도 낙하한데 걸린 시간을 모르더라도 여기는 나중 속도 알면 시간을 구해야 됐죠. 그럼 이 시간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높이만 알면 된다는 거죠.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지 알면 그럼 V제곱은 2GH니까 그럼 바다에 떨어질 때 속도는 루트 2GH가 됩니다. 알겠죠?
그 세 가지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자유낙하하는 운동하는 물체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번 쌤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놓고 그 다음에 좀 어렵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내용을 알았으니까 확인하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량이 4,500kg인 비행기가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6만 뉴턴으로 일정한 RPM을 받으며 활주로를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가속도 크기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까? 가속도는 아까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도 없고 속도 변화도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데 RPM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질량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F는 MA에서 A는 M분의 F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M이 4,500kg 6만 뉴턴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힘이 가속도 나옵니다. 그지? 나눠야 되겠네. 5, 9, 45 5, 1은 5, 5, 20 3, 3, 9 3, 4, 12 그러면 3분의 40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럼 비행기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된 후 8초가 되었을 때 비행기의 변이의 크기는 몇 미터인가?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0.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구하면 되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3분의 40 곱하기 시간은 8초. 그럼 8의 제곱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64니까 2로 나누면 2, 3은 6, 2는 4. 그럼 3분의 32 곱하기 40 미터. 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지금 계산 뭐 틀린 데 없죠? 여기 뭐 계산을 내가 잘못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F는 M에서 L 가속도를 구하고 그럼 이 가속도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이를 이제 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따라서 요 변이를 구할 수도 있고 나중 속도를 구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이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운동 제3법칙